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목사님, 네. 너무 유명한 얘기이긴 하지만 네. 탈무드에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이야, 너무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네. 이게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할 때 인용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걸 잡아주고 싶잖아. 그게 빠르니까. 예, 근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네. 자녀가 알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자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그 방법을 너무 잘 알려주셔서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게끔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너무 잘 키우신 한 분이 계셔서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한 명만 여기에 보내도 와 할 텐데 딸이 셋이 있는데 네. 셋 다 어디 보낼게요? 아이고. 네, 하버드에 보내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어렵게 섭외해서 모셔봤습니다. 네. 미국 남가주에서 오셨어요. 벨리 새생명교회 심할경 사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딸을 신앙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세우고 양육한 심활경 사모. 신학대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남편의 유학길에 함께 오른 가족들. 이민사회의 고충 속에서도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결국 심활경 사모만의 특별한 교육 방법을 고수하여 세 딸을 모두 하버드대에 보내며 미국 교포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자녀들을 인재로 키워낸 심활경 사모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미국 LA에서 오셨잖아요. 네. 얼마 만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 온 지는 5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안 됐네요. 네. 이번에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요, 음. 제가 이제 저희 딸이 말씀해 주셨던 네. 대로 셋이 있잖아요. 네. 2010년도에 저희 큰딸이 이제 하버드에 처음 입학하게 됐고요. 2010년. 예. 2010년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3년, 네. 그다음에 19년에 저희 딸들이 이제 계속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네. 혈액암 판정을 3년 전에 받으셨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버님이랑 한 달 살기를 했어요. 오. 저와 저희 아이들 셋이서 네. 아버님이랑 한 달 살기. 귀하다. 그래서 그때가 마침 그래도 코로나라. 네. 그래서 한 달 살기를 할아버지랑 해보자. 그리고 그때 혈압 판정 받으실 때 몇 달 못 사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같이 이제 저와 아이들과 한 달 네. 동안 살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아버님이 사실은 계속해서 저한테 권유를 하셨어요. 책을 쓰기를. 그 이야기를. 예, 예. 자녀를 키운 양육의 양육학.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알려서 다른 사람들도 좀 그런 여러 가지 그렇죠.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에 계속 권유를 하셨는데 그때도 아프신 와중에도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하고 네. 이제 책을 쓰게 됐고 1년 만에 이제 책을 출판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네, 일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세 딸을 하버드에 어떻게 보냈을까? 하버드에 보내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 양육을 잘했더니 새 아이가 하버드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 방법이 그래서 두껍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차를 쭉 보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금방 읽겠더라고요. 예, 책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일단은 그런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네. 아버님이 권유로 시작됐고요. 또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자녀 교육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제가 크리스찬이고 또 네. 사모고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네. 또 제가 갖고 있는 신앙과 교육에 대한 생각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 부모님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린 그렇죠. 자녀를 가진 부모님부터 네.
큰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제가 연령별로 네. 발달 단계에 맞춰서 책을 쓰다 보니 책이 좀 두껍게 쓰여졌습니다. 책 제목 그냥 챕터만 좀 알려드리면 아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밑그림을 함께 그려라, 지금 선택이 10년 후의 미래를 꿈꾼다, 가능성과 잠재력을 배가시켜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리더를 키워라, 두 번째 챕터를 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들어도 아 빨리 읽어봐야 돼. 일단 그래서 이제 새 자녀 따님이 다 하버드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따님들? 저희 네. 큰딸은 하버드와 스탠포드대에서 PhD 네. 정치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요. 마쳤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육군사관학교 네. 웨스트 포인트 그 학교의 정치학 교수로 임용이 돼서 이번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치학을 하는데 육군사관학교의 교수로 네. 간 거예요. 오. 와, 둘째. 둘째는 하버드대 사회학과를 나와서요. 2년 동안 스페인에 가서 일을 했어요. 네. 그리고 2년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들어오면서 하버드 법대에 진학해서 지금 법대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계속 입이 이렇게 벌어져서 다물어지질 않아요. 그럼 막내는 지금? 막내는 지금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 친구는 지금 3학년에 하버드대 3학년에 진학 중에 있습니다. 뭘 공부하고 있나요? 그 친구는 생물학을 하고 있어요. 야. 다양한 이런 말 아시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얼마나 흐뭇하시겠어. 진짜. 자, 이제 그 보따리를 풀 텐데. 우선 이 세 딸을 딴 엄마, 아빠는 어떤 분들일까? 그렇죠. 어떤 분들이세요? 목사님과 사모님. 저희는 한번 소개 좀 하세요. 예, 저희는 지극히 평범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자, 두 분 소개 좀 어떻게 하실래요? 네. 저희 남편 지성훈 목사는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둘 다 신학교 때 만났어요. 오,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네, 한국에서요. 목사님 저 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같은 84 동기예요. 동기구나. 동기시구나. 같은 과예요? 목사님은 신학과, 저는 기독교. 기독교과. 근데 뭐 이렇게 같은 수업을 듣다가 알게 되신 그건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예. 과가 다르니까. 예, 과는 달랐는데요. 네. 이렇게 영어 그러니까 유학 네. 원서 읽는 스터디 그룹을 스터디 만들었는데 그룹. 그때 제가 조인하고 또 목사님이랑 목사님 친구분들이랑 조인해서 그렇게 처음엔 공부를 시작했다. 어떻게 눈에 좀 띄었어요, 그분이? 어땠어요? 예, 뭐 서로 띄었겠죠. 그럼 한 몇 년 연애 하신 거예요? 거의 한 6년 연애했을 거예요. 길게 연애하셨구나. 그럼 목회학을 전공하시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애하시다가 미국은 언제 건너가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1998년도예요. 예. 저희 목사님이 국목이셨거든요. 그래서 국목을 이제 제대하시면서 마치고. 유학을 위해서 미국을 건너갔죠. 그럼 그때는 결혼을 하신 상태셨던 건가요? 네. 아이는 없었어요? 아이는 큰애가 5살, 둘째가 2살. 그렇구나. 온 가족이 그러면은 남편의 유학을 위해서 다 간 거네요, 미국으로. 미국 생활 적응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고 그렇지. 두 아이를 이제 양육자의 입장으로 또 가신 거고 또 배우자를 보필해야 되는 입장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좀 막중한 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있었죠. 그 당시에 저희가 유학 시작하고 한 1, 2년 지나선가 네.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벌써 둘이나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공부 처음 가서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지만 또 이제 저희가 받은 사명과 또 미국에 온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그때그때 하루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시나리오를 보면 아니까 재방송을 보면 편안하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삶은 재방송이 없으니까 네. 막연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양육해야 그렇지.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미국 생활을 적응시켜서 미국 학교에 아이들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접근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유학했던 게 한국 목사님들 몇 분들도 사셨고 이렇게 그 미국 내에서 또 한국 분이시지만 그 에즈벨이라는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계속 조언을 얻었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네. 교육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여기서 잘 적응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조언을 얻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잊지 못할 게 계속해서 그분들이 조언하는 조언도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또 듣고 네. 배웠던 그것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새롭게 뭐 미국식으로 제가 뭘 한다고 하는 게 너무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이들한테 비디오나 네. 그거를 열심히 틀어줘라. 영어가 얼른 뚫리게, 귀가 네, 뚫리게. 귀에 뚫리게. 그래서 살짝 마음이 흔들리기도 네. 했어요. 그냥 그것만 틀어주면 갑자기 애들이 영어도 틀리고 저도 막 편하고 뭔가 조금. 나올 것 같고 어. 그런 생각이 했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 의하면 그렇게 애들의 그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미디어로 먼저 접하는 것보다는 이래도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그렇죠. 독서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네. 천천히 가더라도 그게 야. 빨리 가는 길일 것 같아서 좁은 길을 택하셨구나. 좁은 길을 택했어요. 예. 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제가 한국에서 했던 아이들 지도했던 것들을 그냥 미국에 가서도 어떻게 보면 좀 계속 고수를 한 편이죠. 흔들리지 않고. 네. 예. 얼른 물고기 잡아주는 것보다 네. 잡아주는 방법. 방법을 좀 들이더라도 네. 그걸 선택하신 건데 어. 야, 그 쉽지 않은데 그런 맞아요. 유혹 때문에 예. 그러셨군요. 그 처음에 갔을 때 다 미국 애들인데 한국에 딱 껴있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본인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뭐 이게 좀 정체성의 혼란 같은 거 이런 건 애들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그걸 깨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오늘 도착했다면 저희 남편이 정신없을 때 학교 가야 된다고 그 다음 날부터 애를 학교를 보냈어요. 아, 바로.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보니까 그 스쿨버스가 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쿨버스를 태워서 보내려고 그 정류장에 이렇게 큰애를 데리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는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도 있고 뭐 또 백인 애들도 있고 뭐 저희 같이 또 네. 이렇게 동양 인도 친구들도 있고.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그 애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큰딸을 보더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네. 근데 우리 큰딸이 갑자기 걔를 와락 안았어요. 어머. 어제 한국에서 온 애가 오늘 그 친구를 보고 와락 안으면서 딱 이렇게 뭐 하이 그러면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영어를 좀 할 줄 알았네요. 아니죠. 영어를 할 줄. 하이는 할 줄 네, 알았네요. 하이 그러면서. 어머. 더군다나 피부색이 좀 달랐을 텐데. 네. 근데도 예. 그러면서 저도 놀랐어요. 오, 진짜 그러셨겠다. 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케냐에서 그 친구도 케냐에서 온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몇 년 먼저 왔으니까 네. 조금 영어도 먼저 늘었고 케냐에서 네. 먼저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토박이에요. 자기가 먼저 와서 영어도 네. 먼저 따르고 근데 그래갖고 이제 좀 영어가 서툰 아이들이라든지 좀 나중에 온 아이들을 가끔씩 놀리고 했던 아이인데 첫날 보자마자 걔가 네. 와락 앉고 그냥 하이 그러면서 하니까 얘가 당황했어요. 아, 오히려. 예. 그러면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미국은 저렇게 다가가야 되겠구나. 겁 없이. 오. 그런 생각을 오히려 제가 우리 딸한테 배웠네요. 보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그건 참 감사한 건데 학교 처음에 가서 뭐 대화가 언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수업 받으며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갔던 곳이 좀 미국의 이렇게 시골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외국 사람들, 이렇게 저희 같은 이민자들한테 이렇게 더 관심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 외국에서 오면은 그 ESL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수업에 선생님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러. 도와주러.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미국 교육은 그래도 이렇게 공부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막 무조건 빨리 하는 교육이 아니라 천천히 가게 하면서 그 아이가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적응 잘한 편이네요, 그죠? 그러게요. 미국식 이름도 또 있었나요, 애들한테? 예, 아니 이제 그것도 저희는 미국식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생각 아예 없었고 아예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딸이 미국은요 그날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무슨 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공부한 그 학습지를 거기서 다 공부하고 집으로 보내줘요. 네. 부모들이 볼 수 있게. 뭘 그래서 했는지 볼 뭘 수 있게. 했는지.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이름이 로즈라고. 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장미 로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혜민아 이거 네 거 아닌 거 네 선생님이 잘못 넣었나 봐. 이름이 틀리니까. 이름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너 이거 가서 선생님한테 네 거로 선생님 드리고 네 거로 바꿔와. 그랬더니 걔가 혜민이가 이렇게 제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보더니 엄마 그거 제 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이름이 아닌데 했더니 제가 선생님한테 영어 이름 만들어도 되냐니까 선생님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로즈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딸한테 드릴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네네네. 그렇죠. 저기 유치원생 킹더가든 다니는 아이가 자기가 영어 이름을 바꿔갖고 자발적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얘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다 미국 이름이 영어 이름이니까 자기만 너무 튀는 것 같으니까 또 아이 마음에서 좀 바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자기가 미국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반에서 자기가 딱 하나만 자기만 눈에 띄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자기도 미국 사람 되고 싶은 거죠.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반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애도 있고 동양에서 온 애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울려져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굳이 우리가 백인처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너는 한국 사람인데. 네. 그리고 그 다르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내가 내 모습을 벗고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가려고 할까? 그러면 그 로즈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그러면? 예. 이야, 그것도 또.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작정을 했죠. 얘한테 그 백인들하고 너가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역시. 기독교 교육하신 분이세요. 야. 그럼 그 이후로도 그러면 영어 이름을 안 쓴 거예요? 그러면? 네. 이야. 그 아이들이 5살, 3살 때 보통 미국에 가서 미국 교육을 받다 보면 한국말이 서툴 수 있거든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아이들이 셋 다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교육 철학이 있으셔서 계속 가르치신 건가요? 집에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일을 있게 된 계기로 네.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얘가 다른 거를 인정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정체성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왔지요, 미국을. 근데 미국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시민권자가 되고 미국 사람이 되는 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 네. 그거를 제가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너는 누군지, 네. 너는 어디서 왔는지, 이야. 너는 누구의 백성인지. 정말 중요한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도 보면 초등학생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써주셨어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지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면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앙 교육도 그렇고 아이한테 제가 맨날 이제 한글 토요일만 되면 한글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2시간을 공부하면 1시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살아도 미국 사람들은 너를 절대로 미국 사람으로 안 보고 이상하게 영어를 좀 잘하는 동양 아이다 이렇게 볼 거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네가 크리스찬인 거, 그다음에 한국 사람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한국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신앙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적인 면들도 그런 이제 한국에서 제가 했던 그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게 되었죠. 그 내용을 보면 공부의 틀은 초등학교 때 다 만들어진다 써주셔서 저는 덜컥했어요. 이미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지라 이미 끝난 건가. 근데 또 뒤에 보니까 중학생 편, 고등학생 편이 또 있더라고요. 일단 초등학생 왜 그 시기가 공부의 틀이 잡혀야 되는 건가요? 제일 시간이 많잖아요. 예. 뭐 그러네요. 예,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책을 읽을 시간도 많고 놀 시간도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주어진 과제와 숙제와 해야 될 일들 하기에 바빠서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공부의 틀이 초등학교 때부터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의 뜻은요. 공부를 이제 잘할 수 있는 기초를 잡아주는 건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책을 열심히 보면 네, 뭐 예, 맞는 예.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면 되죠. 야, 이 책을 보다가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소제목에 세 딸에게 과자를 2개만 사 주었던 이유. 내가 지금 밑줄을 긋거든요. 네. 애가 셋인데 왜 과자를 3개 줘야지? 그러면 싸울 텐데 분명히. 네, 예. 그게 목적한 바죠. 야,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유학 시절이었고 뭐 이민자의 삶이었지만 뭐 과자 정도 못 사줄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 그런데 이제 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을 쭉 데리고 이제 마켓을 가거든요. 그럼 과자를 항상 2개만 고르라고 그랬어요. 네. 좋아하는 거. 그리고 집에 갖고 오면은 이제 그 이 과자를 2개를 주면은 이제 서로 이제 만약에 과자를 3개 줬다 그러면 하나씩 딱 먹고 각자 자기 방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어쩌면 평화스러웠을지도 몰라요. 하나씩 과자를 뜯어서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걸 하면서 먹고. 그렇지만 이제 2개를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눠야죠. 나눠야죠. 나눠야 되고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언니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 네. 나는 아직 크려면 더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아빠까지. 아빠가 좋아하는 건데 왜 너희들만 먹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자기의 논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런 거에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를 어렸을 적부터 언니들이나 동생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그 논리를 배울 수 있고요. 더 깊은 이유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미국에 사는 아이들도 그렇고 한국에 사는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풍족하게 살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풍족하면요 애들이 욕구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과자를 툭 줘.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알아서 줘. 그러면 애들은 욕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게. 없게가 아니라 항상 부족하게. 아니 오히려 과자가 3인데 2개 줬을 때 그것 때문에 싸움 같은 거 안 일어나요 혹시? 싸우죠. 싸우기도 어쩔 땐 하고. 울어서 끝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배우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과자 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해든 나도 좀 더 먹어야 되겠다. 논리를 키우는 예, 거죠, 아이들 예, 입장에서. 거대 이 작전 전략이 있었구나. 아이들이 어디를 갖다 놔도 토론은 제일 잘하잖아요. 예. 근데 보면 과자를 새 아이한테 2개 약간 결핍이 느껴지게끔 정말 필요할
할 때 필요한 거를 요구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신 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정말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대두되는 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미디어를 어떻게 어디까지 맞아요, 노출해야 맞아요. 되느냐, 네. TV를 끊냐, 없애냐, 정말 많은 논란이 네. 있거든요. 너무 애들 많이 어떠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TV 같은 거는요, 어렸을 때 네. 일주일에 토요일 날 반드시 이제 한글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네. 한 2-3시간씩 보고 주중에는 안 보고. 네. 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좋은 애니메이션 네. 정말 아이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특별한 날을 정해서 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고 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점점 크면서는 이제 저희 큰애랑 막내는 10년 차이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큰딸 클 때랑 막내가 자랄 때랑 달라요. 너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큰딸 때는 우리 집에 그 관습이 뭐냐면 네. 언니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갈 때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대학교 갈 때. 예. 그리고 예. 우리 큰딸은 아예 중학교 마칠 때까지 그냥 이 플립폰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를 투지폰. 예, 그거를 겨우 고등학교 가서나 사줬어요. 그때 친구들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 예. 그리고 이제 막내 때는 더 심해졌죠. 그렇죠. 10년 후니까. 예, 네. 너무 스마트폰이 너무 예, 뭐 자기 친구들 초등학교 시절에도 막 가질 수 맞아요. 있는 애가 있고 어. 중학교 때는 당연히. 네. 근데 첫째, 둘째 언니 이렇게 보면서 항상 제가 강조한 것이 우리의 가정의 간습에 따라 네. 너도 이렇게 나중에 스마트폰을 엄마가 대학교 가면 사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각 방에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거실에 있어요. 네. 예, 보이는 곳에서 아이들이 뭘 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예, 엄마의 눈 안에서 보일 수 있게끔. 네. 야, 그래도 아이들이 순종적이었나 봐요. 그러게, 그거를 애들이 잘 따라왔나 따라줬네요. 보다. 그러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10년 후에 네. 10년 전에 키우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의 권위를 많이 사용한 부분이죠. 그 부모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순종했던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네. 애들이 네. 또 뭐 어떻게 했길래. 왜냐면요, 이게 이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아서. 그런데 절대 아이들은요, 그 기기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이들 스스로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가 결단해야 돼요. 아무리 무서운 괴물 같은 TV, 네. 아무리 무서운 인터넷, 컴퓨터라도 부모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예. 네, 참 야. 오늘의 명언. 근데 왜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 친구들이 스마트폰 쓰고 연락하고 그러면 나는 못 받고 거기에 끼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외감 같은 것도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땠나요, 아이들? 소외감보다 불편함을 얘기했는데 저희 딸이 불편해한 게 아니라 네. 저희 딸의 친구들. 그렇죠. 네.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그룹 프로젝트가 많아요. 네. 각 이제 과목마다 어.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요즘 이제 서로 실시간으로 서로 어디 있는지 단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체로다가 이게 가능한데 우리 딸만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친구 누가 이게 너랑은 연락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네. 그러면은 네가 이제 컴퓨터로 빨리 와서 확인하고 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시간 조율을 해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또 그렇게 아이들도 길들여지면 돼요. 네. 친구들도 아. 혜성이는 네. 이제 걔하고는 연락하려면 내가 이런 어떤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걔 연락을 하려면 미리미리 해야 미리 되고 좀 해야 되고. 학교에서 만났을 때 하고 아. 예 그렇게 예. 한다는 게 아이들도 그렇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참 부모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지만 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사랑으로. 그렇죠. 아 정말 예. 너무 많은 걸 배우는데 그 또 반면에 또 신앙교육은 또 어떻게 또 해나가셨어요? 네, 신앙교육은 이제 저는 그냥 한국식이에요, 토종.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 올 때는 네. 저는 이제 미국에 갔으니까 네. 그 미국이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기독교를 전수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더 이렇게 그곳에서 해서 뭔가 미국적인 걸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이 공부를 끝나면 저도 공부를 해서 기독교 교육에 뭔가를 진짜 많이 배워갖고 와서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에 뭔가 크게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막 사명감을 가지고 갔는데 네. 뭐 생활이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공부해야죠. 아이들은 네. 크죠. 그쵸. 그리고 또 교회 중간에 교회 개척도 하게 되죠. 이러니까 제가 공부할 틈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배운 게 한국에서 배운 거니까 한국에서 배운 한국식 기독교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미국에서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1년에 2번 와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예. 뭐 새벽 기도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성경을 익히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네. 그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를 그 아이의 연령층에 맞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켰고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걔네들 나름대로의 라이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는 금요일만 되면 네. It's Friday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금요일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이제 놀자 해방인 이 얘기예요. 거죠. 예. 벌써 아이들 픽업하러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들이고 애들이고 교직원들이고 뭐 이제 빨리빨리 얼른 애들 보내고 우리들도 이제 파티도 하고 네. 친구도 만나고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런 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애들을 데리러 가면 애들이 차에 타자마자 엄마 오늘 프라이데이야 금요일이야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제일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슬립 오버라고 그래서 네. 다른 집에 가서 잠자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는 그게 또 최고의 로망이죠. 재밌죠. 그리고 오늘은 요번 주는 이지, 네. 다음 주는 이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친해진 친구들이 뭐 사실은 뭐 고등학교까지 네.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얘기들, 뭐 생일 파티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한국식으로 네. 이제 신앙과 교육을 해야 되니까 제가 주말을 보내는 거를 원칙을 몇 가지를 세웠어요. 주말에는 일단 신앙교육하는 거. 네. 특히 신앙교육이라는 게 뭐 제가 앉혀놓고 뭘 한다기보다는 모든 예배에 참여해요. 토요일이면 엄마랑 한국말 공부하기. 그리고 모든 이제 교회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주말을 저희가 미국 사람들과 다르게 한국식 신앙교육을 하면서 보낸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과 축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 아빠, 사모님, 네. 엄마 밑에 그런 신앙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서 막 그냥 거부하거나 막 그냥 튀거나 그렇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말씀을,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네. 말씀을 꾸준히 읽게 하는 거. 그러면 은혜도 빨리 오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서서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아이들도 크게 엇나가지 않고 신앙 먼저 지키는 그 훈련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왜 온갖 유혹이 없었겠어요. 아이들 또한 그렇고 그렇죠. 사모님 또한 예, 예. 예. 아 이거는 요때는 좀 풀어줘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네. 위해서 끊임없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생각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네. 이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정할 때도 그 아이로부터 먼저 그 아이를 잘 보고 그 아이에 맞춰서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 관계 맺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를 느끼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커서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 아이마다 또 다르잖아요. 예. 성향들이. 예. 예. 둘째는 둘째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언니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자기 생각, 아이디어 네. 이거에 굉장히 몰두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좀 창의력이 좀 있는 거죠. 글 같은 거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창의력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또 글도 쓰고 뭔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정의, 이 네. 주제라 그런지 그런 게 좀 다른 아이들보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는 앞으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기도를 했어요. 야, 그대로 크고 있네요. 네, 기도. 예, 막내는 이제 언니들이랑 틀리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독특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관찰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많이 이렇게 주변 환경적인 걸 관찰을 잘하고 뭐 나무든 동물이든 조그만한 뭐 하물며 벌레든 뭐든 이런 이렇게 자연과 예. 그런 환경의 관찰을 잘하고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예. 뭐 동물백과사전이 어머. 그러니까 스토리 책이니까요. 예. 그렇게 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생명을 사랑하는 아이구나. 가장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러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과를 또 가서. 예. 야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데 네. 그 하버드에 처음 갔을 때 네. 모두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 또 뭐 둘째 갔을 때, 뭐 졸업할 때 하버드에 가면서 어땠어요, 마음에? 저도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첫애가 이제 학교에서 하버드에 입학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을 초대해요. 네. 그래서 며칠 이제 그 아이들과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여러 가지 학교를 알리는 행사를 하는데 이제 아이가 혼자 보내기 뭐하다는 핑계로 저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에 참석했고 저는 네. 이제 그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하버드를 이제 가본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먼저 물었어요.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합격을 하버드도 했고 브라운대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런 초대를 선택을 해요.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는 이 하버드에서는 어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딸 말이 엄마 여기서는 다 동등한 거야. 나는 내가 이민자라는 네. 그런 차별, 그다음에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느끼고 모두 동등하게 자기를 대접한다는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너무 그대로 인정해주고 인정하고. 자유롭게 그거를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서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서 엄마 여긴 내 스타일이야.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 이제 잘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제 고민들이 또 생기셨을 것 같아요. 기도를 먼저 했던 어머님으로서 선배 어머님으로서 예, 후배 어머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들은 저희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그 선물을 이렇게 선물이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하죠. 근데 옆에 집에서 받은 선물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다르니까. 저한테 예. 주신 걸 봐야죠.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막 뜯어보기 바빠요. 네. 그래서 엄친아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받고 싶은 선물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는 마음으로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하나님이 감사. 어떤 아이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에게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고 네. 알려고 하고 그거를 요만한 거라도 조그만 네. 씨앗이라도 보이면 그거를 어떻게든 잘 키워서 네. 성장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선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한 발 건너서 옆집 아이는 뭐가 달란트가 있고 너무 잘 보여요. 네. 근데 우리 집 아이는 좋은 거 나쁜 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가 좋은지를 가끔 못 보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 기독교 교육학도 하셨으니까 학자로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 좀 부모님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하는 뭐 팁이 있을까요, 혹시? 뭐 일단은 이제 아이들은요 일단 믿어야 돼요. 무엇인가 그 아이에게는 재능이 있다고. 그렇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재능이 있었어요. 그거가 개발을 이제 다른 분들이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네. 누구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찬 걸로 아이들의 재능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애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우리 애는 옆집에 비하면 뭐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 모든 재능이든지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재능은 뭐 공부 잘하는 재일 수도 있고 뭐 수학을 잘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인간관계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도망 잘 가게 달리기 잘하는 애도 있어요. 있어요. 예, 뭐 하여튼 재능이 있어요. 있어요. 그 재능은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돼요. 엄마의 견해에 따라서 예. 이렇게 내 마음속에 수학 잘하는 애가 좋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재능만 재능이라고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진 재능도 재능이다. 네.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그거를 엄마가 가지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잘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시켜서 네. 물을 주고 이렇게 성장시켜서 멋진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보는 게 좋을 우리 것 아이의 같아요. 잠재력을 엄마가 딱 끄집어내줘라. 네. 그렇죠. 예. 아이만이 갖고 있는 그 그렇지. 달란트, 선물 받은 그 하기한 달란트. 거니까. 어. 아, 우리 사모님 바람이나 뭐 기도 제목 같은 것은 뭐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바라는 건요. 그렇게 믿지 않는 어머님이시든 믿는 부모님이시든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배우는 자세. 네. 우리가 운전도 배워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모가 저절로 아이가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부모가 되는 교육을 이렇게 어디 가서 특별히 이렇게 뭐 세미나를 뭐 듣는 그런 노력도 있지만 항상 네. 내가 배워야 되겠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태도를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고 네. 제가 바라는 거는 배울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최고의 자녀는 없어요. 단지 최선을 다하는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명언을 아주 많이 주고 네. 가시네요. 예. 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혹시 있으신가요, 사모님? 이제 제가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을 보면 저는 지금도 막 가슴이 뛰거든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네. 아이들을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될까. 네. 성경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도 오고 여러 새들도 와서 깃들면서 네. 이렇게 그곳에서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어린애들을 봐도 그 어린애들의 그 사소한 거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사소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기대를 갖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좀 제 책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번에 그래요. 한국 나오시면서 방송까지 나왔는데 남편 목사님이 자기 얘기 한마디 안 하면 아주 소홀하니까 남편 얘기 한 말씀 좀 하시고 좀 마무리하시죠. 우리 남편 목사님, 비성은 목사님 참 어떤 분이신가 인사 한번 하세요. 저희 남편은요, 저희 아이들이 존경하고 정말 아빠를 사랑하고 네.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들이 어떨 때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교회에서나 네.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올바로 잘하려면 이렇게 아무래도 가정 안에서 이렇게 모든 교육이 부모님과 소통되면서 잘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 목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교회 나가서는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왜 저러지? 그런 어떤 것이 없이 어디서나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이게 똑같으니까 아이들이 신앙의 갈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예 목사님 자랑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범적인 가정, 이쁜 가정,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로 오늘 한 번 더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귀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모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오신 심활경 사모님 너무 아주 정말 감동적인 네. 말씀 들었는데 세 딸을 다 하버드에 참 보내서 제 몫을 잘 감당하도록 네. 양육하신 거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부러워할 분이신데 사실상 오늘 말씀이 다 좀 부족했지만 속에 네. 함께 나오지 못한 얘기 가운데 얼마나 두 분이 고생이 많으셨겠어. 그렇죠. 네. 네. 훌륭하신 아빠, 엄마였구나 하는 느낌을 또 받네요 또.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배웠던 거는 아이가 본인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겨자씨를 바라봐 줄 수 있는 부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를 나의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부모의 정체성 또한 점검하고 가야 되겠구나. 네.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못할 게 없구나. 예. 그런 걸 배운 아주 귀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 꽉 붙잡으시고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